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펩트론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바로 오늘 이후 펩트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전망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사실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을 겁니다. 주인공은 펩트론, 상대역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 일라일 릴리, 그리고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디데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펩트론의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그 무대의 막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스릴러 영화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무대 자체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펩트론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인데요. 맞습니다. 옹달 책방 유튜브 자료에서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고 있죠. 최근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바로 바이오 섹터라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 ABL 바이오가 바로 그 일라일 릴리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터뜨리면서 시장에 불을 확 지폈죠. 우리 K-바이오 기술 이 정도다 하고 딱 보여준 셈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 사례가 다른 기업들한테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감을 불어넣은 거군요. 일종의 앵커 효과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다가 미래일세증권 리포트를 보면 재미있는 게 원래 연말, 그러니까 4분기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술 수출 같은 대형 계약들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니 시장은 자, ABL 바이오가 시작했으니 다음은 누구냐 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증시 조정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라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런 기대감에 기름을 붓고 있고요. 그렇군요. 펩트론은 지금 아주 잘 차려진 밥상, 뜨겁게 달아오른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펩트론과 일라일릴리의 관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아직 본계약이 아니라 기술평가 계약 단계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평가, 즉 테스트해보는 단계입니다. 릴리가 가진 여러 신약 후보 물질들을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올까? 이걸 직접 확인해보는 공동 연구 계약인 거죠. 아, 그러니까 펩트론의 기술은 약 자체가 아니라 약의 효과를 한 달 이상 길게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특수한 타임캡슐 같은 거군요. 릴리는 자기네 약을 이 캡슐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이런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타임캡슐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Try Before You Buy 단계인 셈이죠. 리포트는 릴리가 나중에 본계약을 맺을 때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일종의 계약금까지 주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펩트론의 기술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기술이 그 정도로 유망하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냥 바로 수조 원짜리 공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요? 핵심은 이 타임캡슐에 담으려는 약이 바로 비만 치료제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의 가장 큰 격전지잖아요. 만약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가 개발된다. 와, 그 시장 가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수백조 원을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섣불리 지금 가치를 매겨서 계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일단 임상 1상까지는 진행해서 실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그 가치에 걸맞은 규모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거죠. 아, 모든 게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하는 냉정한 세계군요. 그래서 일정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 기술 평가에 약 14개월이 걸리고요.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2025년 4분기, 즉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지금 펩트론과 일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12월 6일 웅달 책방 자료에서 이 날짜를 콕 집어서 언급하던데 마치 영화 개봉일처럼 날짜까지 특정되다니 이건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거네요. 시장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겠는데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시장에서는 늦어도 그날까지는 본계약 발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이 이벤트를 그냥 한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아, 국가적 이벤트? 네, 국가적 이벤트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큰데 자료를 보면 75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 계약 성공이 거의 확실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 하락에 돈을 걸고 있는 거죠? 시장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 막대한 공매도 물량이야말로 이 이벤트가 얼마나 극단적인 바이너리 이벤트, 즉 이진법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홈런 아니면 삼진,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는 게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계약이 성공할 거라 믿는 사람만큼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거라 보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패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상상 이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좋은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한껏 부풀려진 풍선 같은 상태라 아주 작은 바늘 하나에도 훨씬 더 크게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 약속된 시간 안에 발표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라면 그 실망감은 펩트론을 넘어 섹터 전체를 급냉시킬 수 있다는 게 자료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만약 계약이 대성공을 거두면 이 공매도 물량이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서 숏스퀴즈 가능성은 언급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잭팟이 터지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막기 위해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미친 듯이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역으로 주가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자기들이 판 주식을 비싸게 다시 사야 하니까 일종의 패닉 바잉이 터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성을 잃고 폭등하는 소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뜨거운 열기가 식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머릿속에 두 개의 저울이 그려지네요. 한쪽에는 초대박 계약이라는 아주 무거운 추가, 다른 한쪽에는 계약 무산이라는 추가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저울이 12월 초를 향해 팽팽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저울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을 때 보죠. 12월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뛰어넘는 규모의 본계약이 발표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넘어 앞서 말한 숏스퀴즈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상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효과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한을 리포트가 알테오젠 머크 사례를 비교한 것처럼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계약 하나가 아니에요. 펩트론의 타임캡슐 기술이 세계 최고 제약사에게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사건이거든요. 이 계약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약물의 기술을 적용하며 계약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장기 성장 스토리의 첫 페이지가 열리는 셈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럼 반대로 저울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계약이 무산되거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발표된다면 주가 급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옹달 책방 자료의 경고처럼 이건 펩트론 한 회사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K바이오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 모든 것을 얻거나 많은 것을 잃는 갈림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펩트론은 가치평가나 재무 분석의 영역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철저히 심리 게임의 영역에 있는 거죠. 신한 리포트의 재무 제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아직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12월에 나올 그 한 문장의 공시에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 하나만 남은 겁니다.
전형적인 사건 중심 투자, 즉 이벤트 드리븐 투자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을 둘러싼 뜨거운 시장 분위기부터 일라일릴리와의 운명적인 관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나리오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리스크가 단 하나의 이벤트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정말 바이오 투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릴리와의 계약 그 자체에만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웅달 책방 자료는 알테오젠이나 레고캔바이오처럼 단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여러 약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아,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군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라는 그물 자체가 세계 최고 어부에게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 즉 다른 어부들도 자기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펩트론의 그물을 빌리러 올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펩트론의 민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릴리와의 계약은 어쩌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출장을 넘긴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딜이 과연 피날레일까요? 아니면 더 큰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